Start today. 저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질적인 부분하고 그들의 그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구리다는 거죠. 어떤 오디션이라는 포맷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을 어쨌든 힙합이라는 걸 또 이용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한국 힙합 팬들도 쇼미더머니 나왔을 때 뮤지션 분이나 힙합 팬들이 분노했던 지점이 힙합이 어떤 문화인데 문화를 훼손시킨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 힙합이 문화로서 어떤 뿌리를 내리는 것 자체는 미국 이외에 특히 또 슬럼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사실 약간 그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랑 비슷한 거거든요. 문화로서 힙합을 얘기한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막 그 빈민가에서 어떤 막 갱스터 행동을 하고 힘들게 살아오고 인종차별 속에서 뭔가 분노와 사회의 어떤 저항으로 태어난 어떤 힙합 문화 막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대로 뿌리내리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뭐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문화를 훼손했기 때문에 뭐 쇼미더머니가 구리다, 좀 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어떤 그 취지가 이제 힙합을 대중화시킨다라는 거잖아요. 시즌 1 때부터 그 제작진들이 그렇죠. 그거였고 어떤 그래도 힙합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내세웠는데 한국 힙합을 위해서 그것들이 이제 표면화가 되고 연출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말했던 어떤 그런 취지를 많이 훼손을 시킨 거죠. 그들이 힙합을 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작진이. 물론 여기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시즌 1, 2, 3까지는 한국 힙합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기자회견에서 그 국장부터 시작해서 제작진, PD가. 그런데 시즌 4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 하도 이제 양쪽에서 비판의 시각들도 많다 보니까 그 제작국장 맞나요? 예, 한덕철 예. 예, 뭐 한덕철 국장님이니까 그분이 나와서 말을 바꿨죠. 본인은 힙합을 잘 모른다. 뭐 그분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전까지는 굉장히 한국 힙합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즌 4 때는 힙합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잘 모르지만 힙합에 대한 애정을 갖고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좀 실수를 범할 수가 없는 게 아니 힙합을 모르는데 어떻게 힙합을 위한다는 프로그램을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그 자문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작진이 아예 모 PD분은 아예 힙합을 모르더라고요. 아니 모르니까 솔직히 심사위원들 자체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심사라는 게 뭐예요?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꼭 자기가 본인이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도 어느 정도 그 음악에 대해서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심사위원 로꼬 아니 꼬마잖아요 꼬마. 아니 그 랩 좀 잘한다고 어떻게 심사를 봐요? 아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로꼬를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진우 전에 진우 같은 경우도 노래하던 친구고 뭐 랩을 뭐 얼마나 했어요. 뭐 미국에 살다 왔긴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륜도 있고 심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쇼미더머니 1에 나가고 2에 나가고 우승한 사람 뭐 가요계에서 좀 인기 있으면 그런 사람이 심사. 저도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네. 그 지원하는 시기에는 심사위원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아직 안 됐었어요. 제가 사실 이전 시즌 1 때부터 심사위원들이 자질 논란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실제로 계속 있어왔고 지금 사실은 시즌 벌써 4예요. 근데 저는 뮤지션 분들도 거의 참여를 하는 분들도 이 프로가 이미 시즌 4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뭐 심사위원을 비롯해서 어떤 그런 심사위원을 꾸리는 구성 자체에서 사실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즌에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를 알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신 상황이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프로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거를 이미 시즌 3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지점에서 참여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쇼미더머니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되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안 좋은 점도 많죠. 근데 결국에는 많은 힙합하는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러니까 요즘에 다 똑같은 그런 랩 스타일이 아닌 진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때는 이제 대중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너 들어
이러면서 막 크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여 맞아 너를 떠나갔어 내가 약간 멋있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뭐 이게 쌓여있던 이런 분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하고 싶은 말들을 정말 거침없이 그냥. 네, 거침없이는 아니더라도 막 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나가보다 보니까 일단 오디션 중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막상 이제 포에서 이제 그 편집으로 나온 게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만 나온 거예요. 네, 한국 힙합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나 어떤 대중화에 뭔가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은 제작진 비롯해서 몇몇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 뮤지션 분들이나 팬들은 좀 환상에서 깨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그냥 랩을 이용한, 만약에 래퍼들과 랩을 이용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다. 본인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내세우면서 했다면 지금처럼 어떤 장르적 비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만 해도 굳이 랩을 이용한 그냥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어떤 뭐 힙합의 뭐 어떤 정수라든지 그들의 역사 뭐 이런 부분들을 굳이 갖다 대면서까지 기존의 어떤 홍보 집단이나 이런 데서 갔을 때도 저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시즌 2 때인가 한번 자문식으로 그 제작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1 때 하도 힙합 쪽에서 욕을 먹으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그들이 정말로 듣기를 원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동이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얘기를 할 때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비판하는 받는 지점의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 그냥 예능 프로그램 PD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예능적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지금 힙합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예능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프로그램은 그냥 그것만 내세웠어도 이 정도의 비판은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랩이나 힙합 음악이 이렇게 어쨌든 엠넷이란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것 자체 이 프로그램의 취지만 변질되지 않고 그러니까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다. 오히려 반갑지. 단 과정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재밌는 건 그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만요. 욕먹어도 하는 일.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 알고 있다. 하지만 욕먹어도 오긴 한다. 왜? 한국 힙합을 위해서. 이게 이제 영화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프로프링 주니어하고 톰 크루즈가 이제 서로 그 얘기할 때 쇼미더머니. 그러니까 너 나랑 계약해야 돼. 이제 스포츠 에이전시 계약 만들 때 쇼미더머니인데 쇼미더머니가 제작진이 굉장히 잘못 포장을 했죠. 멋지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나의 능력을 뭐 보여줘서 어떤 뭐 물질적인 부분을 취하는 거고 힙합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어떤 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잘못된 너무 과장된 의혹이고요. 결정적으로 그 원포리티 랩스타를 비롯해서 어쨌든 쇼미더머니의 스피노프였잖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나오는 내용들 뭐 디스는 힙합 문화다 이런 거짓말을 자꾸 공공연하게 하고 또 그거를 기자분들은 써서 퍼날로 보고 디스는 문화이기 때문에 쇼미더머니나 원포리티 랩스타에서 이런 디스 자꾸 이제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비판이 오니까 이건 힙합 문화 일부예요. 심지어 뭐 참여한 뮤지션들까지도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글로도 몇 번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힙합 문화 관련 없는 분들도 보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디스 컬처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디스 컬처라는 말 자체가 없고 이건 무슨 소리냐면 디스는 원래 힙합 이전에도 있었던 문화예요. 문화라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행위예요. 디스라는 거에 문화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스는 이미 광고계에서도 뭐 펩시, 코카콜라 이거 되게 유명하죠. 서로들 모함하는 광고들. 중세시대 올라가면은 무슨 풍자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서로.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들 보면 국회의원들 싸우잖아요. 여당이랑. 그것도 다 디스전 따지잖아요. 근데 유독 힙합단 안에서는 할 말을 하는 문화들, 특히 미국. 본인이 어쨌든 할 말은 하는 게 어떤 미덕으로 좀 여겨지는 사회. 약간 한국하고 다르죠. 한국은 약간 겸손하고 말을 아껴야 되는 부분. 이런 데서 힙합이라는 음악이 또 가장 잘 맞물리면서 랩 힙합 음악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디스이기 때문에 디스가 힙합에서 잦은 것 뿐이지 디스를 갖다가 문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음악을 힙합을 외치는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뮤지션들이 그런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모르면서 내뱉는 것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이 프로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이런 왜곡된 정보들, 잘못된 정보들을 요가 없이 내보내는 거, 이 부분만 굉장히 저는 좀 판단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죠.